2025년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겁니다. 즉 위기가 될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누가 대통령으로 새롭게 뽑히든 야당인 사람은 사실 방향이 크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위기라고 생각해서 던질 것이고,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지난 며칠 상당한 격변이 있었고 다들 혼란스러우셨죠. 정말 이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안이 심각한 만큼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계엄령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한 프리뷰 및 간단 전망은 제 지난 블로그와 카페에 남겨두었으니까 이걸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볍게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했죠. 45년 만에 계엄령인 만큼 저를 포함해서 국민 모두가 놀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계엄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여기에 있었는지 이걸 다루진 말자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계엄령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겠죠. 일단 비트코인부터 작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30% 넘게 하락을 하면서 1억 3천만 원 정도 하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8천만 원대로 추락하기도 했었고, 당연히 주식도 선물부터 두드려 맞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 단톡방 역시 마찬가지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때 당시엔 돈이 우선적인 문제는 아니었죠. 그리고 이어서 새벽 5시 계엄이 해제가 됐고, 일단 이렇게 이번 사태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2025년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정말 이 돈 되는 얘기만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2025년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현 정권이 유지된다는 시나리오. 자, 두 번째는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는 시나리오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전망을 해보자고요. 일단 부동산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요? 집권 초기부터 약속했던 규제가 다 풀려 있는 상황인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토지거래 허가제, 각종 세금 중과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사실 시원하게 풀린 게 없죠. 근데 갑자기 이게 풀릴까요? 이제부터? 무언가 부동산 시장에서 큰 위기가 닥치지 않는 이상 이대로 흘러간다면 갑자기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끔 공수표는 나오겠죠. 이런 겁니다.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완공한다든지 4기 신도시를 준비 중이라든지, 아니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준비 중이라든지, 이 모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수표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바라는 친시장적 정책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현 정부가 보여줬던 지금까지의 스탠스, 즉 앞에서는 규제 완화를 비롯한 친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여전히 큰 정부를 지향하겠죠. 이 경우 부동산 시장엔 부작용이 적체될 겁니다. 즉 이대로 흘러가다간 위로든 아래로든 뻥하고 터질 수 있는 요인들이 쌓인다는 거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이 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냥 가능성으로 인한 시나리오만 검토를 하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진 마시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 유력 대통령 후보는 아시죠? 예, 그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누가 대통령으로 새롭게 뽑히든 야당인 사람은 사실 방향이 크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의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시즌2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와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11월 25일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점, 즉 무제한 갱신권이 주어지게끔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해서 적정 임대료를 고시한다는 점, 다시 말해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해서 정부가 정해준다는 점 등이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통과가 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현재 야당이 어떤 스탠스로 부동산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즉 임대인은 적폐고 사실상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확정하고 싶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든 두 번째 시나리오든 사실 부동산 시장엔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펼치는 부동산 정책을 보세요. 이게 완화가 맞습니까? 신시장적 정부라면서 제대로 규제를 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보금자리의 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을 옥죄고 있죠.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오히려 더하죠. 대출은 물론이고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고, 이 집을 가진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이 가붕괴의 세상을 만들려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2015년은 암울한 전망만이 지속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시장적 정책들이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폭등을 이미 지난 정권에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이 더 풀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는 것도 이젠 다들 아시죠? 자, 그렇다면 자세한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무주택자이시라면 집을 사셔야 됩니다. 알아요. 압니다. 뭐 오분임장은 부동산 투자자니까 당연히 집 사라고 하겠지. 쟤는 자기 집 떠넘기려고 집을 사라고만 하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어디에 어떤 집이 있는지는 아세요? 우리 제발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자고요. 지금 무주택자분들 집 사셔야 됩니다. 특히나 현재 조용한 분위기, 그래도 금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셔야 됩니다. 뭐 서울, 경기, 인천의 통합 공급량을 이렇게 보시면 그나마 내년인 2025년까지는 견딜 만한 수준이 맞는데 그 이후인 2016년부터 심각합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죠. 지금이 집 지을 분위기인가요? 집을 지어도 잘 사지도 않으려고 하고 공사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사업비는 이미 굉장히 올라 있죠. 즉 집을 지으려는 주체들이 마진이 안 남는 상황인데 집을 적극적으로 지으려 하진 않겠죠, 당연히. 앞으로 공급은 더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될 겁니다. 지금도 집이 많은데 신축이 왜 필요하냐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집은 멸실이란 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못 사는 나라가 아니죠. 세계 10위권 선진국인데 30년, 40년, 50년 된 집에서 살고 싶을까요? 누구나 신축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은 계속해서 지어져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월세는 계속 오를 테니 폭등하는 전월세를 내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좋은 집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정말 계약갱신이 무한히 가능해진다면 이제는 우리도 미국이나 북유럽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의 면접 보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1주택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본인이 들고 있는 집이 똘똘한 한 채다? 그럼 홀드 하시고요. 자, 그게 아니다. 그럼 똘똘한 한 채로 최대한 빨리 갈아타셔야 합니다. 자, 지금의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야당이 추구하는 정책은 본질적으로 다주택자를 말살하는 방향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다들 무주택자이거나 혹은 1주택자만 남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전월세는 폭등을 하면서 좋은 집은 누구나 본인이 살고 싶으니 더더욱 이 좋은 집이 비싸지는 그런 양극화가 심해질 겁니다. 자, 그러니 똘똘하지 않은 1주택을 들고 계시다면 최대한 똘똘한 1주택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주택자 이상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2주택자 이상이시라면 포트폴리오를 일단 검토를 하신 후에 똘똘한 한 채로 세팅을 하시든지 아니면 최대 3주택 이하로 몸집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뭐 4주택, 5주택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현금도 적절하게 확보를 해놓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2주택을 초과하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집이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 일단 몸집을 줄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15년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겁니다. 즉 위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위기는 리스크와 찬스 둘 다 있다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저는 00년이 2015년과 2016년을 상승으로 점쳐왔습니다. 지금도 그 견해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상승장일 것이라 예상을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게 뭐 1, 2개월 아니면 뭐 3개월 정도 조금 더 미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 현장을 좀 돌아보니까 이번 사태 때문에 조금 얼어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집을 매수하려고 준비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2015년 초가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누군가는 위기라고 생각해서 던질 것이고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곧 2015년 대전망 영상을 따로 준비할 계획이니까 그때 자세한 전망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